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전제죠. 선행되어야 되는 게 가장, 그러니까 혈액 응고인자들이 합성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카르복시라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비타민 K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비타민 K가 없으면 그 혈액 응고인자들,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르복시라는 뭐냐? 그 가운데 설명되어 있고,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시가 되어야지만 활성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표적 단백질, 우리가 꺾기 여러 개 했죠.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반드시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K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비타민 K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로 이름을 부른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이 좀 이해되나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쭉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카르복시라가 되려면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간세포에서 왕성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혈액 응고가 잘 진행이 되겠죠? 혈액 응고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 K가 필요하다. 이게 비타민 K의 역할이에요.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상수를 해주고 있어요. 혈액 응고에 대해서 둘째, 셋째 단락 요겁니다. 제 둘째 단락 끝났고 이제 셋째 단락. 근데 비타민 K가 도대체 뭐야? 비타민 K가 뭐야? 그래서 비타민 K를 조금 더 상수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K는, 자, 빨간색 형광펜은, 자,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 자, 비타민 K1. 자, 거기 K1 형광펜 동그라미 해주고요. 얘는 식물에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동물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놈은 비타민 K2. K2 동그라미 세요. 비타민 K는 K1하고 K2로 나눠져요. 근데 K2는 동물 세포, K1은 식물에서 합성됩니다. 또 K2는 동물에서 합성되기도 하고 미생물 발효로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고에 지장이 없어. 그렇다면 얘들아, 권장 식단을 따르면 그냥 무난히 혈액 응고에 지장이 없는데, 권장 식단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비타민 K1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뒤집어서 말하면 충분하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생기고, 부족하면 문제가 뒤집으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12번에 5번 봐봐. 5번 문제가 비타민 K1과 K2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우리가 지금 K1만 봤죠. 자, 기억만 볼게요. 기억은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결핍이 발생해서 결핍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냐? 결핍이 발생하면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되죠. 권장 식단을 따라서 결핍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 권장 식단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결핍이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5번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둘째 단락에서 살펴보고 셋째는 이제 비타민 K를 K1, K2로 나눠서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세모해 주세요. 자, 여기 봐봐.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혈관벽이 손상돼서 출혈이 생기면 혈액 응고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혈관 속에 동맥 경화가 났다면 혈관 질환이 생겨서 이건 더 큰일이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혈관 질환을 치료해야 되죠. 그래서 원활한 순환이 필요한데 이때도 비타민 K가 필요해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혈액 응고를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자세히, 여기가 제일 복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아하, 혈액 응고를 위해서 혈액 응고를 하려면 요놈들이 간세포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활성화돼야 돼. 활성화가 되려면 활성화가 뭔데? 요놈들이 칼슘 이온과 결합이 돼야 돼. 근데 요놈들 얘가 칼슘 이온과 결합되려면 반드시 카르복시다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카르복시다가 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K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하, 이놈들을 간세포에서 만들려면 비타민 K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야지 혈액 응고가, 이놈들이 만들어져야지 혈액 응고가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응고와 관련해서 2번, 3번은 뭐 K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게 요거죠. 비타민 K가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 역할이 뭔지 이게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그게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단락. 보세요. 자,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자, 그런데 세모.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빨간색 혈관벽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까는 앞에 무슨 중요한 기능이 있었겠네.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지. 앞에 기능이 뭔데? 혈액 응고에 대한 거지. 비타민 K의 기능이 앞에 건 뭐야? 혈액 응고죠? 네. 여기는 뭐야?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단 말이야. 이것은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칼슘의 역설, 파란색 형광펜.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얘들아, 선생님 봐봐. 여러분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러면 특히 할머니들은 아유 무릎 아프다. 그래 막 골밀도가 굉장히 골밀도가 좀 약하죠. 밀도가 굉장히 낮아 수치가. 왜냐면 이제 막 뼈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막 구멍이 나요. 이제 물론 눈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겠죠.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막 뼈에 구멍이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골밀도가 낮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골밀도가 낮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절이 쉽게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고 이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요. 그런데 그럼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이제 골밀도가 높아지면 좋은데, 하지만 칼슘 보충제 네모해 줄래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골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액 안에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 이게 뼛속으로 가야 되는데 혈액 속으로 가버리네. 칼슘을 먹었는데, 칼슘 영양제를 먹었는데 이 뼈로 안 가고 이게 혈액 속으로 가가지고 골밀도가 그대로야. 여러분들 칼슘을 먹으면 뼈가 골밀도가 높아져야 되죠. 그게 맞는 이치인데 이게 골밀도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야. 그리고 혈관만 뭐 칼슘이 높아진다. 이게 칼슘의 역설입니다. 칼슘을 먹으면 뼈가 골밀도가 높아지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 이치인데 이치에 안 맞게
골밀도는 그대로다. 여러분들 역설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모순이죠. 말도 안 되는 거. 겉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 아니, 아저씨 미쳤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헤어지려고 그래요? 제 곁에 있어주세요. 얘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내가 왜 헤어져야 되냐면 겉으로 보면 미쳤죠? 같이 있어야지 사랑한다. 이게 모순이죠. 근데요, 역설은요, 잘 속을 들여다보면 진실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 나쁜 요소들이 있어서 너를 내가 불행하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끊는 거야. 이러면서, 아저씨,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그래, 우리 헤어져요. 이게, 이게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인데, 이 속에 아저씨의 심오한 이 진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이죠. 그 못에 박혀가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가 있어요. 윤동주 시에. 자, 괴로웠는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미쳤네. 왜 괴로웠는데 행복해? 불행해야지. 이게 모순이죠. 말이 안 되지. 그런데요, 이 역설법은요, 겉으로 보면 모순인데 속에 진리가 있어. 그래, 괴로웠다. 괴로운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고, 행복한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죄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이 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열쇠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워라. 세프리. 그러면서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은 겉으로 보면 모순인데 속에 잘 생각하면 진리가 있어요. 반어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지만 우리 학교에 가면 말이죠. 1교시부터 퍼 자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너 지금 자는 거 보면 엄마가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내가 자는 거 보고 좋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까? 반대로 말하는 겁니까? 반대로 말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니까 반어야, 반어. 영어로 얘기하면 반어는 아이러니고요. 아이러니. 여러분들, 현진건의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 있어. 아내가 설렁탕이 그렇게 먹고 싶대. 그래서 그 남편이 말이죠, 열심히 하루 종일 인력거 리아카 끌면서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아내가 먹고 싶은 설렁탕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내가 죽었네. 그게 운수 좋은 날입니까? 운수 되게 나쁜 날입니까? 반어조표입니다. 반대로. 자, 칼슘의 역설이 뭐냐? 칼슘 영양제를 디리다 많이 먹었는데 이게 뼈는 전혀 영양가가 없고 말이죠. 오히려 혈관 속에 막 칼슘이 쌓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칼슘의 역설이다. 말이 안 돼. 모순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요, 칼슘이 혈액안에 이렇게 높아지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밑에 봐요.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 침착은 깔아앉아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 파란색을 함각해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면 그 밑에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고 그랬지? 얘들아, 아까
혈액 응고 무슨 색깔로 형광펜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똑같이 그 색깔로 형광펜에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골밀도는 그대로고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생겨.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 혈관 석회화 진행을 억제해야 되잖아, 맞죠? 혈관 석회화를 진행을 억제해야지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안 생기지. 대답해라, 맞지?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혈관 석회화를 막아야 돼,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MGP 단백질이야.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봐봐. 아까는 혈액 응고를 위해서는 여기 봐봐 칠판. 혈액 응고를 위해서는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필요해. 얘가 필요해. 그래야지 혈액 응고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혈관 석회화. 혈관 석회화가 뭔데?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생기는 거야. 이놈이 생기면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생겨.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MGP 단백질이 있어요. MGP 단백질이 있어야지 이놈을 막을 수가 있어. 그래야지 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MGP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비타민 K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비타민 K가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혈액 응고를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해.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혈액 응고를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줬고, 그 다음에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뭐야? 네 번째 달라겠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가 돼. 혈관 석회화가 되면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생겨.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MGP 단백질이 필요해. MGP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게 비타민 K다. 아하! 비타민 K가 있어야지 MGP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타민 K가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 즉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 내가 이 전체 글을 단락별로 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 지원이만 이해가 안 되네요. 정지원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내리세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봐봐. 혈액 응고 인자들도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혈관 석회화를 막는 MGP 단백질도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요놈이나 전부 다 비타민 K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백질이고 얘도 단백질이야. 그래서 요 단백질, 요 단백질은 반드시 비타민 K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놈도 전부 다 다른 말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안 되거든. K가 있어야지 MGP 단백질이고 요 위에 혈액 응고 인자들 요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요 명칭을 비타민 K가 필요하니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얘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다 갔고요. 자, 거기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이 MGP 단백질은요, 얘는 어디서 생성되냐면 혈관 근육 세포 등, 동그라미 줄래요? 얘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잠깐 봐봐.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은 무슨 세포에서 합성된다 그랬어요?
간세포. 그렇지, 간세포. 여기 MCP 단백질은 어디 세포? 육세포. 근육, 혈관 근육세포.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우리가 비타민 K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요. 자, 빨간색은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C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러면 이놈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겠지? 그래서 진행된다를 유식한 말로 유발된다. 유발이 뭐야? 생긴다는 거야. 생긴다. 유발. 어휘력 따지면 막 헷갈리는 거야. 하여튼 수능 시험을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낚으려고 말이죠. 어휘도 말이야 쉽게 안 줘. 유발된다. 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혈액 응고를 위해서 비타민 K가 필요하구나.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 볼게요. 비타민 K1과 K2는 동그라미 줄래요?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해요. 활성화에 관여하죠. 관여하는데 특히 K1은 동그라미 있어요. 어디서 활성화가 돼? 간세포. 아까 공부했던 거죠. K1은 간세포다. K2 동그라미. K2는 그가 뭔데? 간세포 외. 간세포와 다른 그 세포. 그러면 아까 MGP 단백질은 뭐야? 혈관 근육세포지. 그러니까 혈관 근육세포니까 간세포가 아니지? 근데 이세트로 등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간세포 외, 그 외 세포에서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자, 마무리한다. 자, 파란색 형광펜에서 혈액 응고 인자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에요. 혈액 응고 단백질의 활성화. 여기 봐라. 요거지. 혈액 응고 인자들, 혈액 응고 단백질이죠. 요놈들의 활성화는 주로 비타민 K 중에서 뭐라고요? K1. 얘는 관여하는 놈이 K1. 저는 K1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요놈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 외 세포에서 합성되는 또 형광펜이 있어요. 단백질. 예를 들면 여기 MGP 단백질 같은 거. 요놈의 활성화는 주로 K 다같이 K 2. 여기 보세요. K2. 요놈은 K2. 위에 거는 혈액 응고에 관련된 놈은 K1.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마무리했네요. 자, 이렇게 활성화가 2가 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서 설정이 하고, K2는 아까 동물 세포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K2는 식물 세포는 K1이고 동물 세포가 K2였지? 세 번째 단락에 그래서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다 동물 세포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그 다음에 비타민 K2가 셋째 단락에 미생물 발효로도 생성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 미생물 발효 섭취를 늘려야 K2가 늘려야 한다고 광고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이 이제 정리됐죠? 자,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왜 기출 문제를 하냐면, 자, 제시문을 이해했어. 출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보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풀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여러분들이 시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시각을 자꾸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10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속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여러분들 이게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 이게 뭐냐면 보세요. 혈전이 왜? 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됐잖아. 혈관벽이 손상돼서 출혈이 생기면 혈액이 응고가 된다.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져야 되죠. 혈액 응고가 뭔데? 혈액 응고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 뭉쳐가지고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혈병이라는 것은 혈벽 속에 혈관 벽에서 만들어진 덩어리, 이게 혈병이고 혈관 속에서 만들어진 덩어리는 혈전이다라고 했는데 이놈을 어떻게 지금 선택지를 만들었어요? 혈전이 형성이 되면 섬유소 그물에 뭉쳐가지고 이놈이 만들어지면 이 그물이 뭉쳐가지고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놈과 요놈이 결합해서 혈병, 혈전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혈전이 형성이 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혈전이 형성이 된다.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혈병인데 혈전이 형성되면 그물이 뭉쳐서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인데 혈소판 무게와 마개와 뭉쳐서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데 혈관 혈병 혈전이라고 한다. 섬유소 그물이 혈전이 형성되면서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뭉쳐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섬유소 그물이 뭉쳤다. 이게 잘못됐죠. 섬유소 그물이 분명히 혈소판 마개와 뭉쳤다고 되어 있죠. 네.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합친 거란 말이야. 근데 섬유소 그물이 뭉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이게 잘못됐고. 자, 그 다음에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요거죠.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돼야 된다. 요거 있죠.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요놈 더하기 요놈이니까 혈소판 마개가 이루어져요. 이건 뭐 쉬운 거고.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돼야 된다. 야, 혈소판이 응집된 게 뭐니? 혈소판 마개. 그렇지. 혈소판 응집된 게 혈소판 마개지? 요놈이 있어야지. 얘도 있어야 되지만 요놈이 있어야지 혈병이 만들어진다니까. 2번, 3번 쉽고요. 혈관의 경화를 방지하려면 거기 아까 그 첫 번째 단락에 뭐라 그랬어요? 혈관 경화. 제시문에 동맥경화라고 했잖아요. 같은 거죠. 그 동맥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물질이 침착된 게 혈관 경화지. 그러니까 혈관 경화를 막으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아야 된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4번도 쉽고 혈관 석회가 계속되면 아까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경화 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했어요. 제시문에 분명히 돼 있어요. 네 번째 단락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 피의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 이게 혈관 질환이죠. 동맥경화. 오케이. 그래서 10번 됐고요. 11번 칼슘의 역사.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선생님 잠깐 봐봐요. 칼슘의 역설이 뭐예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골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혈관 석회화가 혈관 내에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데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면 여러분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MGP 단백질이 필요하죠. 이것에 의해서 억제돼야지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있는데 MGP 단백질에 의해서 억제하려면 MGP 단백질을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K가 필요하죠. 비타민 K가 있어야지 MGP 단백질을 만들어서 혈관 석회화를 억제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때 비타민 K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K1이야 K2야? 그래서 2번은 있잖아요. 1번은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비타민 K2의 효용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 비타민 K2의 효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너희들 진짜 고맙다. 잘 받아먹고 있어. 잘 이해해. 어브서브 능력이 대단해.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다시 한번 박수. 수고들 많이 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외고에서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2년 됐잖아. 근데 지금도 말이죠. 강사님들 나한테 부탁을 해요. 좀 좋은 분 좀 모셔달라고.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메가스타디 회장이 누구니? 손주은 씨 아니야? 잘 모르는구나. 그 메가스타디가 1년에 매출액이 작년에 한 7천억이래요. 7천억. 조금 큰 회사죠. 그래서 지금 손주은 회장하고 지금 연락을 선생님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외국에 좀 강사 좀 모시고, 또 미국에 계신 분 또 무슨 고등과학원 서울대학교 저기 수학과 교수인데 거기를 사표 썼어요. 이분이 몸에 핸디캡이 있어. 그래가지고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거 좀 그런 직장 좀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서 하려니까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몇 시간이면 하나님 앉아서 일하는 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고등과학원이라고 여기 태릉인가 어디 있어요. 거기는 연구만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글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외국에서 주로 살아요. 세계적인 수학 석학들하고. 그래. 어저께 내가 미국에 그분하고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고향 외고에서 우리 박사님 좀 만났으면 하는데 그랬더니 박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내가 왜 이러지? 잠깐만. 미안하다 얘들아. 시간 뺏어서. 내가 이렇게 막 횡설수설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너희들 전혀 불평 하나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너희들이 착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여러분들 착하다고 내가 칭찬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박수였어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이게 칼슘의 역설이야. 이게 도대체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뼈가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칼슘이 필요해. 이게 칼슘의 역설이고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 다음에 3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지만, 얘들아, 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골밀도는 그대로고 혈관에 그 뭐가 저기 뭐야 칼슘염이 침착된다 그랬죠.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지. 오히려 칼슘 석회화가 진행돼. 그러니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거냐 악화되는 경우냐?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칼슘의 역설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 가려해 주세요. 요 내용은요, 부분 어떤 단어들이 제시문에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없습니다. 요거는 본문의 내용과 불일치합니다. disagreement. 이거 틀렸습니다.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 잘 봐라. 거기 잠깐만 봐봐. 제시문의 네 번째 단락이죠. 네 번째 맞죠? 거기 그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냐? 칼슘염이냐? 다 같이 해봐. 혈관벽에 칼슘이야? 칼슘벽이야? 혈관벽 칼슘염이죠. 미안해요.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거지. 칼슘이 아니라. 그런데 얘는 뭐라 그러냐?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 여러분들 칼슘하고 칼슘염은 다릅니다. 글자 수가 달라. 하여튼 다르니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혈액 내 단백질 칼슘과 결합한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얘들아,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더니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가 되니까 혈액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안 했냐? 거기 혈관 석회 그 위에 잠깐 봐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뭐가 높아지나? 다 같이 해봐. 거기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안에 뭐는 높아지나? 칼슘 농도는 높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혈액으로 칼슘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되니까 농도가 높아지겠지. 이거 하나가 틀렸네. 그래서 흡수되지만 혈액으로 이놈이 칼슘 보충제 뼈가 안 가고 혈액으로 흡수돼 버려. 그래가지고 골다공증은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죠? 이게 칼슘의 역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자, 12번 볼게요. 12번. 요런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이게 기억이 비타민 K1이고 니은이 비타민 K2인데,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7째 줄, 8째 줄 봐요. 빨간색 비타민 K 보입니까? 네. 자,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 꺾기 가려했죠. 이게 이제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인데, 자, 이 인자들이 어디에서?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자, 그러면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은 비타민 K냐? 혈액 응고 인자들이냐?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들어질 때 도움을 주는 게 뭐라는 거야? 활성화.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 그게 뭐라고요? 그 합성될 때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K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라. 1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든 니은이든 비타민 K
K1이든 K2든 비타민 K잖니. 비타민 K가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백질, 혈액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되는데